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근육량이 매년 8%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8%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 계산으로도 10년이면 근육의 거의 8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마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근육이 부족해서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니 80대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고 자꾸 넘어지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민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연세인데도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무척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달걀에 단백질이 많으니 달걀만 많이 먹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고 해서 매일 달걀을 하나씩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걀도 좋은 식품이지만 달걀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효과적인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백질 보충식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지는지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젊은이와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달걀 하나를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똑같이 흡수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지만 70대가 되면 50%도 차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는 절반 이상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게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장벽이 튼튼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도 약해지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8세 이영희 할머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몸무게가 43kg이었습니다. 키가 158cm이신데 43kg이면 정말 마르신 편이었거든요. 할머님께서는 삶은 달걀을 늘 챙겨 드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드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마르셨을까?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니 아침과 점심은 소식하시고 저녁을 배부르게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소식도 좋지만 건강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한 번에 30g 이상은 처리하기 어려운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끼 20kg만 넘어도 버거워하십니다. 그러니 한 끼에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장량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면 충분했지만 70세가 넘으면 1.2근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달걀로 환산하면 무려 12개나 됩니다. 하루에 12개라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식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달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달걀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달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6g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기 필요합니다. 그럼 달걀을 12개나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달걀은 3개 이상 먹기도 힘듭니다. 매일 달걀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질리게 되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손쉬운 달걀을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2-3달만 지나면 이제 달걀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달걀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니 질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달걀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에 좋은 영양소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달걀만 드시니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달걀도 완전 단백질이라 불리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콩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과 된장찌개를 함께 드셨던 것에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달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콩류도 먹는 등 다양하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보충한다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맛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식사라는 것이 단순히 영양소만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식사마저 단조로우면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달걀보다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식품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알려드릴 식품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건강한 단백질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달걀보다 훨씬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 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 황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해장국이나 황태찌개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황태가 이렇게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알고 계셨나요? 황태 100개는 무려 12옥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달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어르신들이 고기를 드시면 가끔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황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메티오닌이 무엇이냐면 간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숙취 해소에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태? 우린 국물도 맛있고 좋지만 정작 중요한 단백질은 건더기에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를 남기시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서 잘게 찢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국으로, 점심에는 무침으로, 저녁에는 찌개로 활용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황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두부입니다. 아, 두부야. 다 아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두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정말 높습니다. 콩을 그대로 드시면 소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두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점차 떨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부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순두부, 연두부, 일반 모두부가 다 다릅니다. 단백질 함량으로만 보면 단단한 모두부가 가장 높습니다. 순두부가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좋기는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단단한 모두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모두부 반모를 하루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에 넣고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0% 정도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부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김치와 함께 드시면 김치의 비타민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된장이나 간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황태와 두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단백질 걱정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 더 좋은 식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콩입니다. 병아리콩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부족한데 병아리콩은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데일체 100g당 17g 정도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 이상을 병아리 콩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병아리 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6가 많은데 이 성분이 단백질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는 셈이죠. 제가 환자분께 병아리 콩을 추천해 드리니 처음에는 병아리 콩 그게 뭐예요? 하시더니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변비도 없어지고 기운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아리 콩을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리 물에 불려놨다가 밥을 할 때 함께 넣으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식품은 여러분들도 의외라고 생각하며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백질 식품이라고요 하실 수 있는데 들깨의 단백질 함량은 20%가 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들깨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린올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EPA와 DHA로 변환됩니다. 이 성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들깨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프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들깨를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를 만들어서 나물에 묻혀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들깨 우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깨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달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걀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달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흡수율입니다.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8%에 가깝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식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단백질의 기준, 즉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류신은 근육 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른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달걀을 제대로 드시려면 반숙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 반숙 달걀이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식품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봤으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수 방해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위산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큰 덩어리째로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단백질 보충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배출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할 때 신맛이 나는 음식을 곁들여 드세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 이상 충분히 씹으면 침 속에 있는 효소가 미리 소화 과정을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해 요인은 근육 전환 능력 저하입니다. 이것은 흡수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바로 근육으로 전환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점차 느려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말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때를 놓쳐서 저녁에 한꺼번에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정작 저녁에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드시면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사 조합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지방은 오히려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효식품도 정말 중요합니다.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이것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을 한 번에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단백질 분산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각각 15-20개씩 나누어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후 약식 가리려씩 더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8일씩의 단백질을 몸에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 달걀 하나와 우유 한 잔, 오전 10시 요구르트 하나, 점심 12시 생선이나 두부 반모, 오후 3시 견과류 한 줌, 저녁 6시 황태찌개나 콩류, 밤 9시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렇게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근육 합성은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그 순간에만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히려 근육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조금씩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는 것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율이 30~40%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볼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국물도 좋지만 건더기를 꼭 다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해보세요. 모두부 반모를 사다 놓고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단백질 식사를 챙기는 거죠. 아마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콩이나 들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해보세요. 병아리콩은 밥을 지을 때 넣어서 드시고 들깨는 나물을 무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달걀을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하루에 1~2개 정도 소화가 잘 되는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찌개, 저녁에 황태국, 이런 식으로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따라 황태국 끓이기가 귀찮으시면 간단하게 달걀 하나라도 챙겨 드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적절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바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셔서 황태 한 줄과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